이제 다음 시간이면은 다음 주 수요일이면 이제 제 시간이 끝나는데요. 그래서 돌아가셔가지고 다 지금 그 브랜드 계정 관리자 등록하는 것이랑 다 브랜드 계정 만드는 거 다 복수해 보셨는가요? 예. 그런데 저를 한 분도 이 관리자로 추가해 주신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되게 섭섭했어요. 아, 내가 참 이 강의를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인기가 없구나. 선생님, 저 조명등, 휴대용, 전등 켜졌습니다. 손전등. 그래서 선생님들 뵙기 전에 상당히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벗도록 하겠습니다. 더워서. 열받아서 그렇지. 더워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선생님들 제가 브랜드 계정 등록해드린 걸 다시 한번 보면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했듯이 이 브랜드 계정 같은 경우에는 혼자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여러 사람에게 관리 권한만 위임을 하면은 그 사람과 같이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진짜 본인이 하는지 맞는지 이것을 검사를 다시 인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 본인 주민등록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중으로 해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해해 주면은 현재 이 번호하고 스마트폰에 있는 여러 개의 번호를 주면은 일치가 돼야지 본인이 확실히 요 브랜드 계정의 관리자를 확인하려고 들어간 게 맞구나. 이게 이제 남에게 해킹되고 하는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잘 돼 있죠.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지금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해 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선생님들은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해봤듯이 여기 이 크롬이기 때문에 구글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구글 지메일이 아닌 경우에는 지메일에서 다시 계정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이제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다 이분들은 필요 없으신 거죠. 이미 다 했기 때문에. 다 이제 이게 나중에 다 삭제를 해버려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영상을 올리셔도 되고 관리를 다 하실 수 있어요.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셨나요? 네. 예, 거기 영상도 제가 3개를 올려놨죠. 예, 그래서 이 선생님들 이제 채널을 만드실 때 브랜드 계정을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 브랜드 계정으로 시작을 하시고 그래서 브랜드 계정은 여러 개 만드니까 내가 관심 분야 각 분야별로 별도의 브랜드 계정을 만드셔서 그리고 필요하면은 내 가족이나 내 친지, 동호인 그런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을 이 관리자로 선임을 해서 같이 활동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증도 다 됐었죠. 인증을 해야지 15분 이상의 영상을 올릴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미리 보기 이미지를 변경을 내 임의대로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썸네일을 올릴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번은 반드시 인증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인증하는 것도 같이 해봤고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이 지금 15분 이상의 영상을 안 올리시거나 지금 보통 영상이 짧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인증이 없이도 바로 올라가는데 그런데 되네가 아니고 그때 이제 그 미리 보기 이미지를 변경을 하려고 클릭을 하면은 다시 인증을 하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15분 이상이 안 된 것도 미리 보기 이미지를 클릭을 해야지 인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아예 채널을 개설을 해서 처음 시작하실 때 그 채널 인증까지 받아 놓으신 게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정작 내가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15분이 넘는다든지 그때 이제 미리 보기 이미지를 썸네일을 만들어서 올리려고 하니까 인증을 하라고 하면은 또 번거로운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채널 개설할 때 인증을 하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관리자는 뭐 그때 필요하시면은 하는 것이고 지금 당장 의무적으로 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다 해보셨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많은 시간을 고민을 했던 그 인증하는 것은 인증을 하고 나서
거기 메시지 있습니다. 몇 분에서부터서 이렇게 십몇 분 딜레이가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로 인증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인증은 성공했는데 바로 올라가지 않는 경우는 조금 시차를 두고 다시 접속을 해보면은 그게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유튜브는 처음에 태생 자체가 데스크탑 PC 버전으로 스타트를 해서 모든 것들이 중요한 행위들은 전부 다 PC에서 이루어지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게 모바일 위주로 지금 생활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바일에 데스크탑 모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실제 데스크탑인데 스마트폰에서 구현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구현은 가능하지만 조금 불편하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불편하고 지금 선생님들 몇 분이 보면은 브랜드 계정을 만들었는데 넘어가지 않고 홀딩된 경우라든지 이상한 403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그런 경우를 제가 경험해보지를 못해서 수업 끝나고 집에 가서 열심히 찾아보니까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스마트폰 버전으로 하는 것이 완전히 이게 정착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안정화가 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오류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면은 그런 오류 보고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솔루션 자체가 굉장히 다 다양하고 제각각이고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각양각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좀 불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런 경우에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데스크탑에서 하시고 스마트폰에서 또 할 수 있는 것을 스마트폰에서 하시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반드시 지금 스마트폰에서 브랜드 계정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본은 데스크탑인데 스마트폰 버전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보고 이제 내용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데스크탑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 중에 뭐 추가적으로 질문사항이 있으실까요? 네. 내 계정에 있는 영상을 네. 그 브랜드 계정으로 이제 옮기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 예. 그 주소 복사라든가 그 뭡니까 영상 자체를 통째로 이렇게 한다든가 예. 그런 지금 그 옮기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건 확인을 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선생님들께 해드리려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선생님들은 유튜브를 하실 건데 유튜브를 할 때 항상 선생님들이 유념을 하셔야 될 게 저작권이거든요. 그래서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첫째 시간에 좀 전반적으로 좀 소개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지난번에 교수님들이 그 스텔라 브라우저라든지 무료 음악이라든지 이런 거 다운 받는 것을 또 부분적으로 알려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스텔라 브라우저 외에 또 선생님들이 아주 이제 멋진 작품들을 만드시기에 필요한 소스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무료 영상이라든지 그런 자료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도 좀 제가 소개해드리고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썸네일을 만들기 위해서 뭐 미리 캠퍼스를 이제 배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키네마스터를 이용해서 이 썸네일을 채널 아트를 만드는 것도 오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은 잘 만들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런데 마지막 날 그냥 왕창 다 올리시는 건가요? 그게 웃으시는 것은 그걸 알면서 일부러 다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네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어 지금 이 말씀이죠?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말레이시아 한인의 그 디지털 역량 강화 강의를 했었는데요. 이제 7월 마지막 강의를 했는데 미리 캔버스를 수업을 했어요. 4번. 1시간씩 4번 했더니 그래가지고 어제 뭘 했냐면은 작품 그 품평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20분이 들어오시는데 어제 오후 5시까지 과제물을 다 내라고 이제 주제를 뭘 줬냐면은 당신의 채널에
썸네일을 당신이 지금 당장 만들어 올릴 영상에 대한 썸네일을 만들고 그 다음에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미리 캔버스로 만들어 보세요 했는데 14분이 이 작품을 제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1, 2, 3등을 선정해서 말레이시아에서 직접 화장품 1, 2, 3등 부상으로 보내주고 14명 그 출품한 사람들은 제가 옛날에 집필했던 그 교재 파일을 부상으로 주고 이렇게 했는데 4시간 했는데도 잘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저는 고무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이유가 거기는 지금 그 MCO라 그래가지고 구간 이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북구잖아요. 북구에 있는 사람이 동구, 북구에 있는 사람이 남구를 못 가요. 그 정도로 지금 심하게 통제를 하고 있고 거기를 하루에 한 12,000명에서 12,000명씩 나오니까 예, 그런데다가 생필품도 혼자만 사러 가더라고요. 둘이 못 가요. 가족이어도. 부부가 같이 못 다닙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 붙들고 키네마스터 하고 이 미리 캔버스 하고 그런 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질문 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력이 굉장히 일취월장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은 다양한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많이 바쁘실 거라고 짐작은 되지만 그래도 지금 선생님들이 여기에 오신 것은 이 크리에이터로서 자기 채널을 만들고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시는 것을 목표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 그 자투리 시간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꼭 꾸준히 하셔야지 선생님들이 오신 게 여기 목표가 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번에 또 느꼈던 것이 숙제를 안 내주면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분들 스스로가 그래요. 이렇게 썸네일하고 버킷리스트를 만들으라고 숙제를 내주니까 내가 공부를 하게 되고 좋더라.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 그래서 그분들 진짜 보고 저도 깜짝깜짝 놀랐는 게 진짜 자기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고 싶었던 일들을 쭉 고민해가지고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다음 주 우리가 수료식을 하는데 그때 내가 이런 영상을 올려야 되겠다고 목표를 하고 지금 꾸준히 하셔야지 지금 실력이 이제 이 향상이 되지. 그냥 아 맞아 키네마스터 이렇게 하면 되지. 아 브랜드 채널 이렇게 하라면 되지. 계정 이렇게 만들지. 그냥 이해하시려고 하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해가 되시는데 막상 집에 가셔가지고 또 하시려고 보면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저작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인데요. 그래서 그 제작한 사람에게, 저작자에게 주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무엇이든 내가 표현을 하면은 거기에는 이제 저작물이라고 하고 거기에는 저작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는 한국 저작권 유예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보면은 이 저작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놨는데 우리가 대표적인 저작권은 이미지, 그 다음에 영상, 배경음악, 자막. 이제 자막은 글씨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잘 써야 되고 또 내가 만든 저작물을 타인이 또 침해를 하지 않도록 내가 또 권리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 여러분에게 마법 같은 권리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문득 떠올라 작성한 글, 풍경이 좋아 그렸던 그림이 있나요? 여러분이 생각한 글이나 그림에 저작권이라는 권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생기는 권리, 저작권. 오늘 그 마법 같은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물은 그들의 생각이나 감정이 독창적으로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실에 의한 아이디어는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작물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일기, 독후감, 창작한 시 또는 소설, 신문기사 등의 어문 저작물, 작사, 작곡과 같은 음악 저작물, 뮤지컬, 오페라, 연극 등 생각이나 감정이 동작에 의해 표현되는 연극 저작물, 미술 시간에 제작되는 작품, 모자이크, 십자수 도안 등의 미술 저작물, 카메라로 멋지게 찍은 사진 저작물, 영화, 애니메이션, 광고와 같은 영상 저작물,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등의 도형 저작물,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즈, 웹브라우저 등과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특허나 상표의 경우 특허청에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최종 등록이 돼야 그에 따른 권리가 생깁니다. 하지만 저작권은 다릅니다. 창작과 동시에 그 자체에 권리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권리가 발생하면 우리는 권리자에게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저한테 핸드폰을 빌리려 한다면 저한테 와서 핸드폰을 사용해도 되냐고 물어보고 제가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화기에 대한 권리가 저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저작권이 부여됐다면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왜 저작권을 보호해야 할까요? 나의 작품이 저작권으로 보호받는다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우리나라 문화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또한 창작자들이 더 많은 시, 소설, 영화, 음악 등의 작품들을 창작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창작물들을 통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는 더 좋은 창작물을 창작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당신에게도 생길 수 있는 권리, 저작권. 오늘부터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제 저작권 뭐 다 알고 계셨겠지만 이제 머릿속에 좀 더 정리가 되셨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은 지금 크리에이터시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들이 하시는 모든 이 결과물들이 다 이 저작권이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개인인 경우 저작권은 사망 후 70년간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아주 좋은 유산 상속수단이 이 저작권이에요. 세계적으로 공통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은 공표 후 70년이고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저작권에는 이렇게 저작 인격권과 재산권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인격권은 이제 그 저작자가 갖는 인격적인 권리를 우리가 저작 인격권이라고 하는데, 인격권은 저작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만 그 저작자한테 부여되는 것이 이제 이 저작자의 인격권이고요. 그래서 상속되지 않고 저작자가 사망하면은 이제 그것은 소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저작 재산권이라는 것은 그분이 돌아가셔도 저작 재산권은 결국은 그 저작물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후 70년간 인정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일반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제 대표적인 사례들이 크게 보면은 7가지 정도 돼 있는데요. 지금 저작권자가 누가 만들었는지 소유자를 밝히기만 하면은 뭐 어느 콘텐츠를 써도 된다.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아까도 나왔듯이 그 저작자가 사용을 하라고 권리를 허락 안 해주면은 그것은 이제 저작권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어떤 내 유튜브에 올리지만 내가 채널을 어떤 운영을 해서 수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렇다 하더라도 비영리를 명시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개인이 만드는 거지만 공공 저작물이라는 게 있어요. 공익의 목적으로. 그런 것들은 이제 공익성이 명확하면은 저작권에서 예외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한테 저작권을 허락을 받지 않아도 공익의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분명하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겠죠. 그 다음에 다른 크리에이터가 쓰기래. 박인환이가 쓰기에 나는 당연히 되는 줄 알고 썼다. 물론 그 박인환에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걸 확인 안 하고 본인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사람들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요 4번, 5번인데요. 우리 보면은 멜론에서 뭐 그 노래 한 곡에 500원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 받지 않습니까? 300원에 이렇게 받잖아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는 것은 그 본인만 그 기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내가 500원 주고 그 곡을 사서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500원 주고 샀으니까 임영웅의 바램을 내가 유튜브 배경음악으로 깔겠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것도 우리가 하기 쉬운 실수인데요. 근데 보니까 TV나 영화관, 라디오에서 노래 나오는 걸 내가 직접 내 폰으로 녹음을 했어.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 올렸어.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녹음을 하거나 녹화를 하거나.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쓰는데 나는 저작권 침해 의사가 없다. 이런 것을 명시를 하면은 괜찮지 않겠냐. 제작자가 양해를 해주지 않겠냐.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노래가 보통 2분 몇 초에 3분 몇 초에 되는데 나는 거기서 10초만 썼어. 그러니까 그 전곡에서 나는 10분의 1밖에 안 썼기 때문에 괜찮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단 몇 초만 써도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으면은 그건 저작권 위반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샘플 영상을 교육 시간에 보여줬던 게 제가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을 했는데 며칠이 지나니까 저작권 침해로 해서 딱 떴더라고요. 예? 쓸게 얼마 안 되겠다고요. 아, 그래서 이제 그 해답도 드릴 거예요. 그 문제만 잔뜩 던져드리면 너무 머리 아프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자유이용 허락, 일명 CCL 기본 원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라는 이런 이제 우리가 이 규칙을 만들어서 이 규칙 하에서 서로 공유하고 사용하고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크게 제작자가 내가 만든 저작물을 일정 조건에 이 조건만 지키면은 써도 돼. 그게 허락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저작자 표시. 그래서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돼 있으면은 아, 요것은 누가 만들었다. 그렇게 표시만 하고 그대로 써도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달러사인 마크가 되는 것은 비영리. 아까 그래서 이제 내가 만든 저작물을 비영리 목적으로는 써도 된다. 그걸 허락해 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변경 금지. 내 원문을 그대로 쓰려면은 편집하지 마라.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동일 조건 하에서 네가 조금 수정해도 된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비영리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네가 비영리로 쓰는 전제하에서 약간 모디파이 해도 허락하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고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6가지 이용 원칙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 저작권을 표시를 할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라이선스를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경우도 있고 문자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CC BY는 저작자를 표시를 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CC BY NC는 저작자를 표시를 해주고 비영리 목적으로만 써라. 그 다음에 CC BY ND는 저작자를 표시를 하되 변경을 하지 말고 원문 그대로 써라. 원본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CC BY SA는 동일 조건 하에서 변경을 허락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CC BY NC SA는 제작자 표시하고 비영리로 썼을 때 동일 조건 하에서는 네가 변경을 해도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C BY NC ND는 제작자 표시하고 비영리 목적으로 쓰되 변경을 하지 말고 그대로 써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각 조건들을 조합해서 내가 만든 저작물에 대해서 조건을 부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소개해드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그렇게 이렇게 CCL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조건에 준해서 사용을 하면은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CCL 표시 방법이 있는데 저작자가 이제 내가 만든 저작물에는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저작물의 저작물명, 이름이 붙여질 거, 저작하는 물명이, 저작명이 뭐고, 누가 만들었고, 내가 그것을 어디서 가져왔고, 출처. 그래서 CCL 조건이 어떤 거더라.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T랩 신형복체, 그게 저작물의 저작물명이 되겠고요. 저작자명은 박윤정이라는 박윤정 엔타이 4랩이고요. 그 다음에 요 출처는 공유마당에서 내가 가져왔고, CCL 조건이 CC-BY, 저작자 표시만 하면 된다는 뜻이죠. 아까 우리가 봤듯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쓰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작물 사용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이 반드시 이렇게 저작물이나 이런 그 표시 조건에 맞춰서 반드시 표기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거기 아까 CCL 원칙에 명기되어 있는 그 명시된 조건 범위 내에서만 이제 쓰고 본인이 확대 해석을 한다든지 유추 해석을 해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용도를 벗어날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해가 되겠죠. 상업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아까 비영리라고 비영리로 쓰라고 CCL이 달려있는데 내가 상업적으로 쓰겠다. 그럴 때는 그 사람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경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좀 바꾸고 싶어. 디자인을 바꾼다든지 색상을 바꾼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바꾸고 싶을 때도 허락을 받아야죠. 내가 이런 목적으로 해서 당신이 만들어 놓은 이제 저작물을 이렇게 좀 변경해서 쓰겠습니다. 그렇게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저작물을 변경해서 2차적으로 자기가 좀 모디파이해서 만들어내도 이런 것들을 다 표시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규정해주는 CCL을 내 임의로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CC-BY 해놨는데 내가 CC-BY NC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만든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은 안 됩니다. 지난번에 선생님들께서 그 미리 캔버스도 배우셨잖아요. 그럼 미리 캔버스 안에 수많은 사진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인물 사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인물 사진을 그냥 그 사람들이 쓰라고 해주는 것은 무조건 다 써도 좋다는 것이 아니고 이 명예를 훼손한 쪽으로 하면은 거기에서 사용을 하고 허락해 준 사진도 그건 저작권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남을 비방하는 목적이라든지 그 사람을 음해할 목적으로 그 사람의 사진을 쓰는 것은 저작권이 부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용도, 이 교육적인 용도, 좋은 용도로 썼을 때는 그런 사진들이 다 저작권이 허락이 되는 것으로 해서 그 미리디하고 라이선스가 맺어져 있지만 그것을 내가 확대해서 그 사람을 비방하는 쪽으로 쓰는 것은 안 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저렇게 굉장히 까다롭고 한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크리에이터로서 활동을 하란 말인데 그래서 이제 고민하실 건 아니다 이거죠. 지금 보면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이제 사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굉장히 많은데 지금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픽사베이 제가 이제 요 내용들은 또 제 그 교재에도 있는데 제가 또 요 부분만 정리해서 제가 우리 저기 선생님들 방에 공유를 시켜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런 언스플래시, 픽점보, 픽셀스, 게티미지뱅크, 그 다음에 CC0 포토 이런 것들은 여기서 이 무료로 다 다운로드를 받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한적으로 거기에 사진에는 유료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물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픽사베이 같은 경우는 한글로 검색하는 게 다 지원이 되지만 여기 있는 사이트들은 대부분 영어로 검색을 해야 돼요.
뭐 사과 하면은 여기 픽사베 같은 경우는 사과라 해도 되고 애플이라 해도 되고 되지만 이런데 여기다 대고 뭐 사과, 뭐 개나리 이런 거 치면은 검색이 안 됩니다. 없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돼야 되는 것도 있고요. 한번 볼까요?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진들이 있죠. 여기서 내가 검색하고 싶은 거 이러면 이런 사진들은 다 무료로 우리가 써야 되는 거죠.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글로도 검색이 되고 영어로도 검색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사진, 벡터 그래픽, 일러스트, 비디오, 음악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이 장르별로 검색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들이 하실 때 주로 그 검색을 크롬이나 네이버 이런 데서 많이 하시죠. 이미지 같은 거 검색을 할 때 거기에 CCL 조건 다 그 등록하는 거, 그 검색하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전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미지를 검색도 하시지만 지금 대개 보면은 우리가 쉽게 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크롬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럼 크롬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보여드렸던 코로나를 내가 검색을 하고 싶어 사진을 이미지를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 이미지 있죠. 여기 이미지를 들어가면은 코로나에 대한 이 수많은 사진들이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어떤 게 CCL이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몰라요. 그런 경우에 여기 도구 있죠. 도구. 이 도구를 누르면은 여기에 세부 메뉴가 나옵니다. 크기. 아, 나는 큰 게 필요해. 여기 조건을 내가 줄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큰 이미지들만 나오게 되고요. 색상 도구로 나는 여기서 여기 색상을 내가 지정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형도 뭐 클립 아트, 선화, GIF 이런 것들을 내가 선택적으로 필요한 것을 할 수도 있고, 시간도 오래된 거 하지 말고 당장 최근에 나온 거, 한 달 이내에 나온 거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사용권에 보면은 아까 CCL 요걸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업 기타 라이센스, 만약에 상업적으로 써도 되는 것을 이렇게 검색해 보면 이런 것들은 상업적으로 써도 되는 이미지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갖다 내가 자료에 만들어서 올려가지고 실제 유튜브에 올려도 뭐 저작권 침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전문 그 다음에 지금 지난번에 선생님들께서 배우신 미리 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하는 단독 요소를 다른 데다 쓰면은 그것은 저작권에 저촉이 된다고 배우셨죠. 그렇죠? 처음 들은 말씀이신가요? 아, 무슨 이야기냐면은 미리 캔버스에는 수많은 사진과 요소, 모든 뭐 글씨 폰트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저작권이 무료예요. 단 미리 캔버스 내에서 요소 한 개가 아닌 한 개 이상을 썼을 때 이야기예요. 그런데 미리 캔버스 내가 이제 모처럼 배워가 딱 들어가 보니까 이 그림이 사진이 굉장히 이모티콘이 예뻐. 이걸 내가 다른데 지금 PPT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그 이모티콘 갖다 내가 쓰고 싶어.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개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으로 이미지를 갖다 쓰는 것은 그 저작권에 저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리 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시면은 미리 캔버스 안에 있는 모든 자료들은 다 무료로 쓰실 수 있어요. 라이센스가 허용이 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검색하실 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검색 조건을 붙여서 검색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여기 도구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 선생님들이 네이버를 많이 쓰실 건데, 자, 그럼 이번에 네이버를 들어가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네이버에서도 내가 코로나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 이미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여기 수많은 이미지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 옵션이 있죠. 옵션을 눌러보면은 여기에 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 색상, 출처, 그 다음에 CCL, 상업적 이용 가능, 원본 수정 가능, CCL 전체 선택 안 함. 근데 기본이 선택 안 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냥 잠깐 내가 사용하고 말 거면은 이걸 무시하고 자료를 검색해서 필요한 이미지를 가져오시면 되지만 내가 이제 만든 자료들이 좀 대외적으로 나간다든지 저작권에 시비될 소지가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여기 오셔서 이 조건을 수정을 해서 검색을 해서 쓰셔야 돼요. 예, 그것은 꼭 이제 알아놓으시면은 선생님들이 자료 만드시고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픽사베이가 대표적인 거고요. 여기 나머지는 한 번씩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방금 제가 PC에서는 바로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블 클릭하면은 바로 그 사이트로 들어가지만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시려면 스마트폰 버전은 지난번에 우리 크롬에 들어가가지고 데스크탑 버전으로 바꾸는 거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주소창에다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야지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아마 이것은 배우셨을 것 같은데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들어가 보셨죠? 오디오 보관함 안 들어가 봤어요? 예, 조금 이따 같이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 오디오 보관함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수많은 장르, 이런 뭐 기분, 악기, 시간 이런 거에 의해서 이 음악을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는데 다 무료인데 이게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이 무궁무진하게 있는데 안 좋은 점이 이 음원이에요. 음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노래 소리가 필요하거든요. 노래가 필요한데 유튜브에는 대부분이 음원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게 조금 이제 제약인데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노래가 필요한데 그걸 어디서 찾을까? 이런 데 보면은 여기 공유마당이라고 있죠. 그래서 요건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을 해요.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다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무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같이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공공누리, 그 다음에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운용해서 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저작물들도 뭐 영상이 됐든 음원이 됐든 모든 것들을 무료로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글 텍스트 이 대표적인 거죠. 눈누다 CC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상업적으로 무료로 다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로열티 프리 뮤직 뭐 밴사운드, 그 다음에 지난번에 선생님들이 스텔라브라고 배우셨겠죠. 배우셨는데 그 안에서 보면은 로열티 프리 뮤직이라든지 카피라이트 프리 뮤직 이렇게 그렇게 검색으로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나오는 것들은 다 무료로 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녀석도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오디오는 좀 이따 들어가고 공유마당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사이트가 나옵니다. 공공누리 공유마당에 들어가 보면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것들이 한번 나중에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천천히 들어가서 한번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기증 저작물, 기증자들, 그 다음에 저작권이 만료가 된 저작물, 그런 것들이 다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쪽에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서 내가 검색하고 싶은 걸 하시면 돼요. 뭐 음악을 검색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음악을 치면은 여기에 이렇게 이제 검색
연사자들을 쭉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정렬 방식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정렬을 할 건지 이렇게 하면은 뭐 다운로드를 많이 하는 것으로 할래? 그다음에 조회수를 할래? 편수를 할래? 할 수도 있고 저작물 유형을 여기서 음악, 사진, 영상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작권 유형을 여기 있죠. CC BY 저작자 표시 이게 쭉 다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다음에 공공누리 그다음에 저작권이 만료가 된 거 그다음에 저작자가 그냥 많이 쓰도록 기증해주는 저작물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기증 저작물 한번 볼까요? 예? 공공물도 관계 없는 거죠? 예, 공공누리는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음악들이 나오죠. 음악을 이제 제가 음악으로 검색이기 때문에 이렇게 음악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내가 이거 들어보고 요거 이제 다운로드를 하면은 되고요. 다운로드를 하고 싶을 때는 요 이제 음원에 대한 다운로드를 하려면은 여기를 눌러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여기에 체크를 해야 되겠죠. 이 저작물을 이용하고 동의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 여기 공공누리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보면은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여기에 쭉 여기도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공공누리 쪽에 보면은 영상, 동영상도 여기 많이 들어가 있죠. 영상도 여기 벌써 이제 내가 발췌에다 쓸 수 있는 영상들을 얼마든지 초이스를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공유마당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공공누리. 요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이 공공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여기는 무료와 유료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무료로 해서 하게 되면은 필요한 저작물을 여기서 내가 찾을 수가 있고요. 키워드별로.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다양하게 있죠. 이미지, 3D, 영상, 소리, 음악, 글꼴, 뭐 쭉 이런 것들을 내가 검색을 해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쓰시는 방법이 선생님들이 보면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금 사진도 하루에 수없이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데 아주 잘 이제 그게 되시는 분은 그날 찍은 사진을 그날 정리를 하시잖아요. 필요 없는 거 삭제하고 주제별로 그룹핑해서 앨범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은 나중에 영상을 만든다라든지 내가 필요한 사진을 찾을 때 금방 찾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무조건 찍어 놓기만 해놓고 관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만약에 선생님들이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보니까 이거 참 좋은 거야 그러면은 다운로드를 받아서 폴더를 나눠가지고 장르별로 아니면 내 용도별로 해서 그 순간순간을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지 다음에 정작 필요로 하면은 바로 내가 거기서 찾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 나실 때 여기에 들어가서 보시고 이런 필요한 것들을 내가 이런 데 활용하면 좋겠구나 했던 것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정리하시는 것을 좀 습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눈누. 이게 진짜 좋아요. 눈누.cc. 자, 여기다가 내가 이제 글씨를 씁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샘플 글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 글씨체에 따라서 한방눈체는 이렇게 표시가 되고 원스토어 모바일 팝체는 이렇게 표시가 되고 이 카피14 서라운드 에어 글씨체는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쭉 내가 보고 이 글씨 마음에 드네? 세방고딕 볼드가 마음에 들어 하면 이것을 여기 다운로드 나오죠. 다운로드. 그러면 이 다운로드를 하시면 돼요.
여기 있죠? 폰트 파일 zip.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 받을 때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zip 파일로 되어 있는 것은 다운로드를 해서 내가 풀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를 다운로드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디에 저장이 될 건지가 나오죠. 그러면 내가 찾기 쉬운 장소, 편의상 바탕화면에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지금 폰트 파일, 저 압축 파일인데, 이렇게 여기서 지금 zip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고 있죠. 자,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폴더를 열어볼게요. 그럼 여기에 지금 바탕화면에 이렇게 폰트가 와 있습니다. 그럼 이 폰트를 압축을 해제를 해야 되겠죠. 그럼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압축 파일이 열리는데, 여기서 압축 풀기. 그러면은 쭉 풀어요. 그럼 지금 자기가 압축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제가 됐으면은 자, 지금 이게 폰트 파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이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서 이 폰트가 어디 있냐면은 이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스 윈도우즈 디렉토리 아래 폰트라는 폴더가 있어요. 그 안에 선생님들이 컴퓨터에 쓰시는 모든 폰트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것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세방 고딕 볼드라고 했으면은 요거 폰트체를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서 C 드라이브로 가야 되겠죠. C 드라이브에 쭉 가서 프로그램 파일스, 예, 여기 있네요. 프로그램 파일스에 윈도우즈, 아니다, 86이 아니네. 예, 여기 있네요. 프로그램 파일즈 윈도우즈가 안 보이네요. 그냥 바탕에 우클릭해가 설치. 위치를 찾아보려고. 폰트. 윈도우즈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윈도우즈 안에 있을 것 같은데 C 윈도우즈로 돼 있네요. 예, 제가 착각했네요. 이게 C 윈도우즈 안에 여기 보면은 폰츠라고 폴더가 있죠. 여기 폰츠. 그럼 여기 폰츠를 클릭해 보면은 지금 여기에 선생님들이 쓰시는 모든 폰트들이 여기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럼 아까 거기 압축을 풀었던 폰트를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시면은 다음에 여기 세방 고딕체를 쓰실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하는 방법이 이 방금처럼 zip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OTF, TTF 파일을 그대로 제공을 해서 내가 그걸 다운로드 해가지고 윈도우즈 아래 폰트 폴더 안에 그냥 갖다 복사하면 쓸 수 있는 게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설치 파일이 제공이 돼서 클릭을 하면 바로 설치가 되는 프로그램에서 폰트를 여기에 누누다 cc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세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추가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